요즘 중동 항공사에 근무했던 승무원들의 퇴직 영상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대한항공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성장 역사와 중동 항공사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성장 밑거름이 된 노선은 미주 노선과 중동 노선이에요. 중동 노선의 장점은 현찰로 표를 샀기 때문에 달러가 들어왔고 기내 판매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물 수송이 또한 엄청났어요. 흔한 말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돈을 쓸어 모았다고. 한국에 들어오는 중동 항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에어라인밖에 없었어요. 한국 로컬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특수 경기가 끝나면서 대한항공에서는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한국에는 여행 자율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승객이 해외에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는 중동에 관심 둘 필요도 없이 동남아 유럽 노선에 집중하게 되었죠. 그 틈을 타서 중동의 작은 국가가 자립경제를 위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작은 국가들은 인구가 1000만 이하입니다. 중동에는 총 인구 4억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집트가 9천만 명, 이란이 7천만, 터키가 7천만 정도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중동의 작은 국가들은 중동이 항공의 길목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중국 항로가 개방되면서 한국에서 유럽까지 직항로로 승객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위스 쭈리에 갈 때는 방콕을 경유해서 아부다비를 거쳐서 쭈리에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앵커리지 거쳐서 북극 항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항로가 개방되면서 다이렉트로 유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는 중동 노선에서 발을 뺐습니다. 중동 경기가 식으면서 또 여행 자율화가 시작되고 그럼으로써 동남아나 유럽 쪽에 여행객이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운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럽을 다이렉트로 가게 되니까 기름도 적게 들고 시간 단축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비싸게 받았죠. 좋았던 중동 경기가 사라지면서 중동 국가에서는 하늘의 실크로드를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항공사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에티하드 항공, 카타르 항공, 쿠웨이트 항공, 작은 국가에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국가에서는 이미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작은 국가에서는 경쟁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환승 승객을 잡기 위해서 과감하게 나라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생도 유럽에 배낭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렴하게 유럽 갈 수 있는 환승 승객과 중동 항공사의 탄생이 맞아떨어진 거죠. 또한 유럽인들이 동남아 쪽으로 많이 여행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동 항공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로컬 승무원도 많이 뽑게 되었죠. 유럽 쪽에서도 많이 뽑고 동남아, 한국에서도 많은 로컬 승무원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이슈를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이슈, 중동 항공사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내수 시장이 약합니다. 인구 많은 나라는 항공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대형 항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승객을 타겟으로 해야 되느냐? 환승 승객을 타겟으로 해야 됩니다. 유럽에서 동남아로 여행 오는 승객, 유럽에서 호주로 가는 승객, 한국에서 유럽 가는 승객,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구 많은 나라는 버틸 수가 있지만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의 항공사는 이번에 치명타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환승 승객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공항은 내수, 환승 모두 가능하죠. 그리고 중동 항공사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직원이 대부분 외국인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가게 돼요. 비행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스탠바이 하더라도 거주비가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전망은 밝을까요?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싸게 환승하는 것보다 직항을 선호하게 됩니다. 만약에 환승공항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난다면 비행기를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대한항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대한항공은 중동 노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동 근로자 철수 후에 두바이 노선만 빼고는 발을 뺐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는 유럽 직항 노선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도 지금 타격을 받지만 중동 항공사는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코로나19처럼 돌발 변수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중동 항공사는 어떻게 변할까요? 중동 지역과 유럽, 동남아시아 축소된 환승 노선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제는 환승 승객만 갖고는 항공사가 버틸 수가 없어요.
대한항공에서는 이번에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선두 자리로 올라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동이나 한국, 유럽, 동남아 모든 곳에서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